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자, 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는 마이딘입니다. 제공 7월 17일 KUMC 저녁 뉴스입니다. 담당의 강수정과 이승주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 사업가 존 김씨가 최근 사업 부진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가주 호남향후의 현직 이사장이자 LA 평통 명예고문을 맡고 있는 한인단체장이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사업가를 죽음으로 몰았던 케이스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방역 물품을 코로나가 한창이던 4월쯤 LA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이사장 겸 사업가로 활동한 김 씨는 방역 제품을 개발했고, 이 업체는 자체 개발한 제품의 홍보도 여러 곳에 했습니다. 상품 개발 및 제작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일부 투자도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대량 주문이 들어와 판매 시작 초 분위기는 좋았으나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 제품이 여기저기에 쏟아져 나오고, 특히 중국산의 덤핑 제품이 쏟아져 나오자 주문한 곳에서 취소가 계속 들어오며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빚에 쌓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머지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호남향후회와 평통 등 주변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김 이사장은 남가주 호남향후회 이사장뿐 아니라 5.18 기념재단 LA 이사장직도 맡아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LA 한인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사였습니다. LA 평통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단체들의 마스크를 기증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4년에 첫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앞서 2013년 부정교합 치료를 사유로 한 차례 검사 연기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아들은 그 후 6개월이 지나 첫 검사 때는 제시하지 않았던 병명인 척추관 절병증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6개월 사이 2차례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각기 다른 여러 병명과 관련 자료들을 병부청에 제시한 것을 두고 현역 입영 의지가 강했다는 이 후보자 측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척추관 절병증이 고질병이었다면 왜 첫 신체 검사에서 관련 질병을 병무청에 제시하지 않고 굳이 6개월 뒤 재검을 받으면서 제시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을 향해 전단과 쌀 등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군 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가 17일 취소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성명에서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정부는 금일 자유북한군 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동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취소 사유로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 위배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의 위험 초래 및 한반도 긴장 상황 조성 등을 들었습니다. 박상학, 박정호 두 대표는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또 수전 솔티 디펜스 포럼 재단 대표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토르 할보르센 휴먼 라이츠 재단 대표 등 국제인권단체와 협력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인권단체는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이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 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이들 단체는 기부금 모금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세티 LA 시장은 오늘 정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해 LA 지역 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가운데 30%가 40세 이하 젊은 층이라고 밝히며 연령과 상관없이 감염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최악의 적세 긴급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코로나19 저지를 위해서는 모두가 단합하는 길밖에 없다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 분수령은 이번 주말과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위생 지침 준수가 권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학교 대면 수업에 대한 특별 브리핑에서 자녀 교육은 불타협 대상이다. 모든 학교는 팬데믹 기간에도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보건 당국의 데이터에 의해 검증된 안전한 상황에서만 대면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이날 5개의 팬데믹 플랜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첫째, 로컬 보건당국에 의해 검증된 경우에만 강의실 수업 가능하며, 둘째,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와 관련 프로토콜 준수해야 하며, 넷째, 정기적 검사 의무화, 그리고 다섯째, 엄격한 원격 수업 관리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강의실 수업을 폐쇄하게 될 조건도 설명했습니다. 학교나 교사의 양성 반응이 발견될 경우 학생과 교사를 14일간 격리시켜야 한다는 조건과, 또한 양성 반응이 여러 건 발견되거나 학생이나 교직원의 5%가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학교는 즉각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카운티 교육군의 학교의 25%가 14일간 폐쇄되면 해당 카운티 교육구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전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돼 원격 수업 등을 위한 예산 53억 달러를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7월 21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 등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에 2020 찾아가는 청년 취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이민법, OPT 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 강의와 코로나19 상황하의 현지 취업 동향 및 취업 준비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LA 총영사관에 찾아가는 취업 세미나는 예년과는 달리 직접 대학 등을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개최하므로 LA 지역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7월 22일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LA 총영사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취업을 위해 필요한 최신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므로 유학생 등 현지 취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누구나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문의 또는 사전 질문 접수는 이우철 영사 213700-0651로 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들 앞에서 한국인들은 끔찍하다, 한미 방위비 문제 관련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에 대해 유감 성명을 작성하여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한인들은 이민 117년의 역사를 통해 미국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미 양국의 국익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수십 년간 이어진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동포들의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LA 한인회에서는 동포단체들과 함께 한인동포 사회의 강력한 유감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편, 지역구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관련 유감 성명을 내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한인회의 뜻에 동조한 단체 및 정치인들은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 가주상원의원, 마크 리들리 토마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허버에슨 LA 10지구 시의원, 데이빗 유 LA 4지구 시의원은 한인회 요청에 적극 지지를 표했으며 개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 의원과 미국의 산티아고 가주하원 의원, 존리 시의원 역시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